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현장 취재를 다녀온 KBS 재난미디어센터 김민정 기자입니다. 제가 취재를 다녀온 쪽은 이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인데 가장 많이 갔다 온 지역이 하타이주라는 곳이 있어요. 그 하타이주의 안타키아라는 지역이 이번에 지진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라서 그쪽 이재민들 취재를 좀 많이 했습니다. 제대로 취재를 하려고 차를 타고 하타이로 들어가는데 눈앞에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진 집이 하나가 나와요. 그 다음에 좀 달리면 한 3집 걸러서 한 채 정도 무너져 있고 또 더 들어가면은 이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. 지진에 대해서 상상할 때 건물을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막상 가보면은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은 내 눈앞에 이렇게 집 모양 미니어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요.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잖아요. 다 그 모양으로 무너져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. 마치 누가 이렇게 위에서 누른 것처럼.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게 딱 보면은 이게 뭐 하던 상점인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. 왜냐면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. 옷가게 같은 경우는 그냥 옷이 진짜 그대로 다 매달려 있어요. 이거를 떼갈 생각을 아무도 못 한 거죠. 가정집도 베란다에 어느 날 하나 다 빨래를 널잖아요. 그게 정말 그대로 베란다와 함께 무너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게 순식간에 닥친 재앙이구나. 그 밖에 약간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떠올려 보자면은 아이들이 되게 그렇게 큰 사고를 겪었는데도 엄청 순수하더라고요. 미안하기도 했던 게 저희가 막 인터뷰를 하고 차로 돌아와서 잠깐 쉬고 있으면은 과자 같은 거를 갖다 줘요. 그게 다 보급품이고 자기들도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. 그런데 외국인 오빠 언니들한테 그걸 막 주고 싶은 거예요. 나중에는 저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많으니까 주지 말고 너 먹어라 이러면서 돌려보낼 정도로 애들이 굉장히 착하고 순수해가지고 이 애들이 언제쯤 그 지진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다시 평온한 생활을 살 수 있을까, 이게 조금 마음이 많이 남더라고요. 지진 현장에서 취재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일단 지진 피해 지역에 가면은 식당 이런 게 다 없어요. 전부 문을 닫고 도망가가지고 음식 같은 거를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도 다 미리 숙소 근처에서 사서 갔거든요. 그래서 차 안에서 먹으면서 취재를 했고 물 좀 심했어요. 정부에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물통 같은 거를 옮겨 다녀요. 며칠 한 번씩 와가지고 한 3통 정도 담아서 주고 가는데 그걸로 씻는 것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물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. 개별적으로 뭐 생수를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그러니까는 또 이제 몇백 미터 걸어가가지고 공용 음수지 같은 데서 물을 받아갖고 갖고 오거나 며칠 기다려서 정부가 물을 줄 때까지 기다리거나, 이게 아마 이재민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. 제가 갔을 때는 그 튀르키예 정부 차원에서 구조 활동 거의 마무리할 때였어요. 왜냐면은 제가 2주 만에 도착을 했으니까 솔직히 너무 냉정하지만은 더 이상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아마 튀르키예 정부에서 이제 구조를 좀 중단하자. 그 시점에 제가 갔는데 그때까지 남아서 좀 구조 활동을 하던 곳들이 민간 구조대들. 시신은 우리나라 민간 구조대도 꽤 여러 구를 수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위험한 활동이어가지고 중국, 스페인, 뭐 온두라스 여러 나라 그 민간 구조대랑 같이 협업을 했는데 문제는 여진이 계속 오는 거예요. 제가 거기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열흘 동안 계속 여진 소식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횟수를 다 합치면 10,000번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, 여진만. 그러니까 매일 구조 활동을 하다가 흔들리고 구조대원들도 너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정말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거죠. 제가 하타이 주립병원에 가봤었거든요. 하타이 주에서 제일 큰 병원인 것 같은데 그 앞에까지 전부 다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튀르키예 각지에서 올라온 의료진이 다 거기서 환자들을 나눠가지고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헬기로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하고, 뭐 좀 가벼운 환자다 그러면 거기서 돌보고, 의료 인력도 완전히 과부하가 된 상태? 위생이 좋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못 씻거든요. 화장실은 있는데 샤워실을 제가 못 봤거든요. 캠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설령 뭐 있다고 하더라도 몇천 명이 같이 있는데 집에서처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의료 봉사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더니 옴 같은 게 벌써 옮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현지에서도 이제 약간 전염병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할 정도로 좀 위생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.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제일 좀 전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람들이 대부분 튀르키예 지진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튀르키예랑 시리아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
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거든요. 그래서 정확히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, 아무래도 좀 시리아가 내전 중이고 국제사회 제재도 받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모든 지원이 다 거의 튀르키예에 우선적으로 가고 있어요. 원래부터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인데 이 시리아에 대한 지원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원래 취약계층이 사실 재난에서도 제일 취약해요.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족은 너무 많은데 집에 차가 없대요. 근데 튀르키예가 또 땅이 넓잖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 없으면은 옴짝달싹을 못 하는데, 원래 좀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 도시 쪽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.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도 정부에서 잘 파악이 안 되고, 그러다 보니까는 지원이 다 후순인 거죠. 그분들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는데 집은 너무 무서워. 그러니까 집 옆에 이렇게 텐트를 자기가 치고 살고 있는데 이불을 갖다 준 사람도 없고 먹을 걸 갖다 준 사람도 없고, 결국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잠깐 이불 하나만, 갈아입을 옷 하나만,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래서 가보면은 정부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폴리스라인 비슷한 거를 이렇게 쳐놨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넘어다녀요. 당장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원래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원래 취약계층이셨던 분들이 재난의 여파도 가장 오랫동안 좀 감내를 해야 된다. 사실 우리나라도 좀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, 우리는 포항 지진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한국이 다른 건 몰라도 지진에선 안전하지 않나?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튀르키예는 옛날부터 지진이 많았던 나라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지진을 예상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에 지진이 얼마나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가 그냥 어느 순간 지진이 오면은 이렇게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. 차를 타고 지진 피해지를 들어가다 보면은 차로가 2차로다 그러면은 하나는 다 막혀 있어요. 전부 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차가 그냥 먼지만 뒤집어 쓰고 일렬로 그냥 쭉 막고 있는 거예요. 구조대가 들어가려고 해도 차가 막혀갖고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미 막 도로가 파손이 된 경우도 너무 많고.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집 지역에 지진이 닥쳤다. 우리나라도 사람들 반응은 똑같겠죠?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다 차를 끌고 이제 나오실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도로는 다 막힐 거고, 그때 구조대나 구급대는 어떻게 들어가지?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다 어디에 안전한 곳을 마련을 해서 수용을 할 거며,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,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는 적시에 될 수 있는지. 우리나라도 사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이런 자연재해가 어떻게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, 그냥 자연 앞에서 인간이라는 게 너무너무 작은 존재인 거예요.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.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.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. 유리 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.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.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,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.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.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.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, 라디오,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. 행동 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.